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스마트 설비 운영 제1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2강에서는 웹 프로그램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강, 13강, 14강 마지막까지. 원래는 이제 13강, 14강은 프로젝트성 강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좀 여의치 않아서 12강, 13강, 14강은 기존에 이제 제가 하던 방식대로 웹 서버를 플라스크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 설명을 좀 드리고 시연을 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개의 이제 3주를 집어넣어서 마지막으로 지금 웹 서버 만드는 과정을 시작을 합니다. 첫째 주에는 가장 기본적인 웹 프로그램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웹 프로그램 기초에는 이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데모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웹 프로그램은 웹 서버를 만드는 과정인데, 웹 서버는 목적이 처음에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한 게 PLC에서 데이터를 MX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C샵으로 데이터를 받아오는 걸 했었죠. 그리고 이제 메모를 좀 이렇게 하면 PLC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오는 것, 이걸 MX 컴포넌트라고 하는 미쓰비시의 PLC의 내용을 받아와야 되니까 미쓰비시에서 제공하는 MX 컴포넌트라고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D0라든지 하는 위치에서 받아오는 과정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요걸 이제 C샵하고 두 가지를 섞어서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었죠. 주로 이제 C샵으로 전체 프레임워크,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와꾸라고 하죠. 껍데기를 만들면서 MX 컴포넌트가 이제 핵심 알고리즘이 돼서 PLC에서 데이터를 PC로 가지고 오는 것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PC로 데이터가 옮겨지고 화면에 나타나죠, 그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PC에다가 My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PC죠, 그죠? 그래서 PLC에서 오는 데이터를, 그죠? PLC에서 오는 데이터를 MySQL에 집어넣어서 저장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MySQL에 있는 간단한 기능들, 을 여기서 구현을 좀 했었죠, 그죠? 여기서 구현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MySQL의 전용 명령어, 쿼리 명령어를 써서 수동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들을 또 다시 형식을 갖춰서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자동으로 집어넣는 방법도 했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자동으로 집어넣는 방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만든 데이터를 아이고, 색깔이 펜 선택이 잘못되네. 여기서 만든 데이터를 출력을 해서 화면에 뿌리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도 했었죠. 요거는 이제 파이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그 내용을 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비주얼레이션 할 뿐만 아니라 웹에도, 그러니까 인터넷에도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을 12강, 13강, 14강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PLC에서 이제 데이터를 받아서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그거를 화면에 뿌릴 뿐만 아니라 웹에도 전달해서 나타나게 하고 요 웹은 이제 인터넷이니까 주소만 치면 요 주소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27 0.0.1 뭐 이렇게 주소가 나와 있으면 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으로 보는 거는 네이버 같은 것들인데 네이버는 보통 www.naver.com 하면 들어가죠. 그거는 도메인 이름입니다. 원래는 주소가 이렇게 네 자리 숫자로 되어 있어요. 1270.0.1 뭐 이런 식으로 네 자리 숫자로 되어 있는데 숫자는 외우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름으로 변경을 해서 보통은 도메인 네임으로 따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쓸 때는 이름을 쳐서 하는 방식이죠. 요즘은 뭐 네이버라고 한글로 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네이버라고 하는 회사에 서버가 보통 도메인 서버가 있고 메인 웹 서버가 있는데 받아서 도메인 네임 같은 경우는 도메인 서버를 거쳐 가지고 127 뭐 0. 이 주소는 뭐 딴 주소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 가지고 웹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도메인 서버가 따로 있죠. 그래서 뭐 원래는 127 0.0.1 뭐 이런 식으로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문자로 바꿔서 또는 뭐 말로 바꿔 가지고 도메인 서버를 한번 거친 다음에 숫자로 다시 바꾸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숫자로 보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이죠. 자,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12장에서는 웹 프로그램, 웹 서버 만드는 기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세 가지의 기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HTML, 가장 기본적인 거죠.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하는데, 뭐 하여튼 언어입니다. 웹을 프로그램할 수 있는 언어. 그 다음 굵기라든지 색상을 지정해주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고 해서 CSS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CSS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가 합해지면 요거는 단순히 이제 숫자인데 폰트 크기라든지 뭐 색깔이라든지 뭐 글 꾸밈 같은 것들을 해주는 게 CSS죠. 이 두 개를 합하면 글이 이쁘게 돼서 이제 웹페이지에 나타납니다. 그다음 뭐 약간 뭐 움직이지 않는 영상 같은 것은 화면에 이미지 같은 건 띄울 수가 있는데 뭐 버튼을 클릭을 해서 어떤 일을 한다든지 하는 동적인 역할을 하는 데는 또 추가적인 기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웹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써서 간단하게 그런 기능들을 짜서 HTML에서 또는 뭐 CSS에서 이렇게 부르면 여기에 있는 동적 기능들이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동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HTML, CSS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그 동적 기능을 더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HTML, CSS, 자바스크립트에서 뭐 각각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좀 많이 만들었는데 뒷부분은 자꾸 어렵게 돼가지고 조금 쉽게 만든다고 한 게 좀 자꾸 어렵게 돼서 쉬운 부분을 앞에 지금 내놓고 뒷부분은 좀 부분적으로 안 보셔도 상관없는 내용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자, 웹 서버 개발에서 보통 이제 웹 페이지를 화면에 띄우는 컴퓨터를 웹 서버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웹 서버라고 보통 얘기하죠. 요거에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접근을 해서 보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회사에서 웹 서버를 개발한다 그러면 담당자의 PC가 웹 서버가 되겠죠. 요게 공정 데이터가 모두 PLC라든지 보통은 이제 로봇이라든지 뭐 각종 자동화 기기들, 계측기들 이런 것들이 PLC 다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PLC에 데이터가 수집이 돼서 PLC 데이터를 그냥 로딩하면 화면에 다 나타납니다. 근데 뭐 특이하게 PLC를 거치지 않는 경우도 혹시 있다고 한다면 중간에
백플레인이라고 해서 서버가 하나 존재를 합니다. 그럼 PLC 데이터도 받아야 되고 뭐 특수한 PC 데이터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고 다 이렇게 PLC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PLC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공장 내의 무인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이 PLC에서 공장 내 기계에 대한 것은 다 받고 또 이제 사무실에서 만드는 게 있잖아요. 사무실에서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근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PLC에 집어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따로 공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 모아가지고 컴퓨터에 MySQL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웹페이지 형태로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HTML로 화면을 짜면 화면은 비슷하게 보이는데 전송이 가능합니다. 여기 네트워크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컴퓨터에서도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되겠죠. 얘가 지금 서버 컴퓨터가 됩니다. 얘가 서버 컴퓨터가 되고 얘는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부장님이라든지 또는 과장님 또는 위에 경영진들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사님이라든지 사장님, 부사장님 이런 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PC가 대부분 다 요즘은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현장 데이터를 네트워크가 연결이 된다면 같은 회사 내의 다른 직원이 외부에 출장을 갔을 때도 볼 수가 있도록 만들 수는 있겠죠. 네트워크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연결하는데 인터넷을 바깥으로 이제 진짜 인터넷하고 결합을 시킬 거냐 하는 거는 보안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개별적인 회사의 정책입니다만은 어쨌든 데이터를 전송할 수는 있겠죠. 암호라든지 이런 걸 사용을 해서.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은 인트라넷 부분이죠. 여기 회사 안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회사 안에서 하는 일들이고 회사 밖으로 나가는 것은 인터넷을 통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망을 구축할 수가 없으니까 개인이. 그래서 회사 밖에 어느 해외로 출장 가서 숙소에 있는 PC가 회사의 인트라넷 망에 접속을 하려면 기본 게이트웨이가 있겠죠. 입구 게이트웨이에 들어가려면 보안 검사를 거쳐야 될 겁니다. 암호를 댄다든지 무슨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메인 서버에 접속을 하든지 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이거 마음대로 하면 해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보안이 아주 철저한 회사들은 극비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챗 GPT도 못 쓰게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삼성 같은 데서는. 그만큼 이제 회사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바깥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항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인트라넷 부분이죠. 인트라넷.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 설명드리는 것은 인트라넷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인터넷은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위험하니까 그죠. 그래서 인트라넷에서 요런 공정에 있는 요런 PLC 데이터하고 사무실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가지고 그죠? 모아가지고 허브가 있으면 결합을 해서 PC로 보내겠죠, 그죠? 요 메인 서버하고 다시 또 부장님, 과장님, 이사님까지 또 그 위에 분들이 보실 수도 있으니까죠. 이런 PC들이 요즘은 개별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PC와 PC를 연결하는 것을 인터넷이라고 보다 인터넷 구성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내부 회사망 같은 건.
그렇게 하면 여기서 요 주소를 치면 뭐 127, 0.0.1 이렇게 치든지 아니면 요즘은 뭐 도메인 네임 서버를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서도 하기 때문에 IP 타임에 조금 고급 기능들을 쓰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IP 타임에 그런 허브라든지 공유기가 그런 고급 기능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한 10만 원 넘어가는 것들은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회사 안에서 뭐 메일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메인 서버에 띄우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웹서버 개발에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는 각각의 역할을 맡아서 함께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웹페이지를 구성을 합니다. 그 웹페이지가 우리가 보는 이제 뭐 인터넷에서 만들 보는 것도 웹페이지죠. 그게 이제 망이 인트라넷이냐, 인터넷이냐가 달라지는 거죠. 인트라넷은 회사 안에 또는 뭐 어떤 조직 안에, 학교 안에 뭐 이런 뜻입니다. 그 안에서 폐쇄적인 조직 안에서 운영되는 네트워크, 그 안에서는 되지만 밖으로 접속하는 것은 출입문을 보통 보안 때문에 요즘 보안이 좀 심각하다 보니까죠. 출입문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걸 게이트웨이라고 하죠.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출입이 가능합니다. 바깥에 있는 다른 PC하고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이 부분은 인터넷에 관한 겁니다. 인터넷. 인터라고 되어 있죠. 인터. 사이여 이 말입니다. 네트워크. 얘가 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호텔에 여러분들이 숙박을 한다면 호텔에도 인트라넷이 있습니다. 호텔의 인트라넷이 있겠죠. 그런 인터넷과 인터넷 사이를 회사의 인터넷이죠. 연결해 주는 것이 인터넷이죠. 인터넷. 그래서 인터넷을 거치고 다시 인터넷을 들어갑니다. 물론 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요 안으로 들어가려면 보안 코드를 뭐 얘기를 하든지 회사에서 정한 보안 정책이 있을 겁니다. 전산 담당자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요 안에서 PC가 이제 여러 대 있을 거고 PC와 PC 사이를 이렇게 뭐 연결을 해놓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걸로 들어와가지고 얘가 이제 메인 서버가 된다면 메인 서버의 내용을 뭐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인트라넷 안에서 벌어지는 네트워킹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HTML,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하는데 CSS 형식 스타일 시트라고 합니다. 스타일 시트. 그다음은 자바스크립트. 이건 동적인 이제 동작 버튼을 누른다든지 메뉴를 선택한다든지 해서 어떻게 안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뭐 반응하는 내용들을 나타내게 하는 그런 다이나믹한 동적인 역할을 하는 자바스크립트. 요 세 가지가 하나로 뭉쳐가지고 웹페이지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웹페이지는 인터넷에서 띄울 수도 있고 인터넷 웹페이지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인터넷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는 않고 인트라넷끼리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이제 그 인트라넷 안에서 대표적인 웹 서버가 네이버 같은 경우 뭐 웹 서버를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할 건데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대표적인
컴퓨터 서버가 네이버닷컴이죠. 그래서 그것만 보다 보니까 지금 인터넷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인트라넷과 인트라넷 사이를 인터넷이 연결하는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뭐 이렇게 정보통신 결혼 여러분 수업을 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 하는 것도 뭐그 이론 수업이었지만은 이야기는 들으셨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HTML은 뼈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웹페이지의 구조하고 내용을 정의를 합니다. 역할이 이제 웹페이지의 뼈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요 기능은 뭐 글자, 텍스트, 그리고 이제 간단한 그림, 간단하지는 않고 이제 그림, 사진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링크 표시를 하고 표라든지 버튼 등 뭐 여러 가지 요소를 배치를 합니다. 기능을 부여하지는 않고, 기능은 자바스크립트에서 부여합니다. 그래서 집벽이라든지 창문, 문 등 구조물을 만드는 설계도입니다. 요게 이제 HTML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CSS는 디자인에 관련된 겁니다. CSS는 HTML 요소의 스타일, 뭐 디자인, 그러니까 폰트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뭐 글꼴 모양, 그리고 글자의 크기 뭐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는데 씁니다. 그래서 HTML에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CSS 파일에서 따로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역할은 화면을 이쁘게 하는 것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보기 좋게 만든다. 그래서 주요 기능은 색상, 글꼴, 여백이라든지 뭐 크기 등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집에 페인트 칠하는 거, 가구 배치, 뭐 장식 이렇게 예를 들어놨습니다만, 자, 예제로 HTML 코드가 있는데 뭐 스타일 H1, 뭐 H1부터 H6까지 이렇게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H1이 제일 크죠, 그죠? 컬러는 뭐 블루, 폰트 사이즈는 EM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는 뭐 패러그래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뭐 폰트 패밀리는 아리알, 산세리프, 컬러는 그레이다. 뭐 이렇게 열고 닫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요게 스타일입니다. 여기 스타일이 끝났다는 얘기죠. 요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HTML 문서는 슬래시 같은 말을 써줍니다. 스타일 이런 식으로 요 안에다 집어넣는 방식이죠. 요 안에 다시 이제 H1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HTML 기본 구조를 만들고 요소 배치하고, CSS는 배치된 요소들을 꾸민다. 자바스크립트는 사용자 입력에 따라 웹페이지를 뭐 동적으로 변화시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가 좀 거꾸로 되어 있나요? 한 장이 뒤로 갔나? 자, 자바스크립트는 동작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웹페이지에 동적인 동작을 추가한다. 그래서 역할은 뭐 기능을 추가하는 거죠. 뭐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만드는, 버튼 누른다든지 하는 게 상호작용이니까요. 그래서 주요 기능은 버튼 클릭 이벤트 처리한다든지, 뭐 데이터를 검증한다든지, 뭐 애니메이션 보이게 하는, 일반 사진은 그냥 HTML에서 되는데, 애니메이션 같이 영상이, 동영상이라는 것은 정지영상을 1초에 30장 이렇게 화면에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동영상을 처리하는 전용 코드들이 있습니다. 서버와의 통신, AJAX 통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집의 전기 배선, 움직이는 창문, 뭐 자동문 등 동적인 요소라고 했는데, 어쨌든 뭐 비유는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자바스크립트가 그런 역할을 한다. 동적인 역할을 추가한다. 그래서 뭐 스크립트라고 하는
이게 시작이고 얘가 끝이죠, 그죠? 스크립트라고 하는 그런 것 사이에 펑션 기능함수 집어넣고 say hello 집어넣고 안에 이제 글자 alert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안녕하세요가 튀어나오겠죠. 그 버튼 엔드 버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온 클릭 버튼을 누르면 say hello가 요 함수가 동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